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 입사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수 대기업에 합격을 했었고 대기업 그룹사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합격을 하고 뒤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더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잘 준비한다고 듣기는 했지만 제 동생한테 얘기해준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교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여기저기 기웃기웃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나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을 하시고 대기업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에 맞게 가능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대기업의 장단점이 있고 중견기업의 장단점이 있고 직업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업으로 결정을 했다라면 가장 첫 번째가 인적성 검사예요.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기업들 대부분이 인적성 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명칭만 보고 뭐 인성, 적성 그런 걸 검사하는 거니까 뭐 나한테 맞는지 테스트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회사별로 성향에 맞는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한 항목들을 테스트하기는 하지만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이게 유형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 인적성 검사지 일종의 입사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동안에 봤던 수능이나 내신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약간 IQ 테스트 같은 느낌도 있고 상식이나 논리 그런 파트도 있고요. 이게 정말 그냥 똑똑하다 그래서 된다기보다는 그 유형에 대한 공부를 미리 많이 해두면 똑똑하지 않더라도 시험 정도는 패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벼락치기로 하기에는 다른 토익이나 다른 자격증 시험처럼 개념 단계가 있고 유형학습 단계가 있고 이렇지가 않고 정말 그 회사 유형에 맞는 다양한 그 테스트들을 직접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벼락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좀 이걸 풀어보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논리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쌓여야 되는 거죠. 가능하다면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는 2학년, 3학년 때부터 조금씩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유형에도 익숙해지고 본인 스스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단계일 때는 인적성 검사를 좀 대기업 거를 미리 사서 좀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험들을 보거든요. 회사별로, 기관별로 시험의 유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시험을 테스트해보면 더 좋겠죠. 이건 대기업 거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시험에 대한 문제집이 있어요. 이건 NCS라고 공공기관, 특히 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제들이 수록이 된 건데 보시면 정말 문제들로만 채워져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봐오던 문제집의 개념 부분,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풀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집을 관심 있는 기업들 거를 사서 풀어보고 좀 다양한 회사 것들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관심이 있는 그 회사의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별로 입사 지원서에 쓰는 항목이 다르고요. 자기소개서에 쓰는 그 질문사항도 다르거든요. 물론 매년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서 어떤 내용을 묻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내가 남은 대학 생활을 이 부분을 더 보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성공했던 경험, 역경을 극복했던 경험, 팀워크에서 성과를 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나면 내가 그동안에 한 게 이렇게 없었나? 이 부분에 대체 어떤 내용을 써야 뽑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연합 동아리를 하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다라거나 어떤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서 내가 이 분야에 장점이 있다는 걸 어필해야겠다라거나 나는 교환학생을 가서 그쪽에서 해외 인턴을 해서 그 경험을 여기에 쓸 거야 라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지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나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저는 정말 그 4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왜 미리 이런 걸 안 해봤을까라는 후회를 했었거든요. 그게 쓰는데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사에 맞게 또 조금씩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에 미리 준비를 해두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저는 아직 뭐 3학년인데 특별히 관심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회사별로 질문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그 나에 대한 컨텐츠는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나의 소스 10가지 중에 어떤 항목을 이 회사에 쓸 거냐? 그걸 선택해서 넣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컨텐츠를 더 풍부하게, 확실하게, 전문성 있게 채우기 위해서는 미리 그런 자소서를 써보고 입사지원서의 항목들을 확인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2, 3학년 때 써보면 사실 쓸 말이 정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느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실제 면접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도 계획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취업 준비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이버나 다음의 카페에 들어가서 그런 취업에 대한 리얼한 정보를 미리미리 염탐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스펙의 사람들이 대기업에 합격을 하는지, 어떤 스토리로 본인들이 입사하게 되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커리어 패스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좌절하지는 말아야 되는 게 스펙이 좋지 않더라도 합격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이 좋아야만 대학이 이 정도 돼야만 합격을 하나? 이렇게 미리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최소한 어떤 스펙을 끌어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소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는 마시고 단지 내가 이 부분을 보충해야겠다라는 자극을 받으시면 좋다는 거고요. 특히 그런 카페에 보면 정말 스펙 좋은데 막 떨어졌다는 사람들 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면접 때 어떤 말투, 태도, 이런 표정 아니면 가치관 그런 거에 문제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스펙 좋아도 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미리 경험을 해보면 확실히 어떻게 준비를 할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테고요.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면접 준비 방법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